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마지막 과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4개의 증거, 해안선 일치, 산맥 일치, 화석 분포의 연결, 그리고 빙하, 남극, 빙하 흔적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대륙 이동의 증거를 배웠고 그 대륙이 이동하는 이유가 뭐였다? 판이 이동하는 거였다.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2개를 포함하는 부분이고 고체지만 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서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대륙도 따라서 이동하는 거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 거냐면요. 여러분, 판이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때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 양옆으로 스쳐서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되면은 어느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 부분 시작.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산 때 지진 때의 분포를 투사하여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조금 넘어가 보실게요. 이것도 화면도 조금 줄이고 왜 일본에서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활발한 걸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본에서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할까? 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멈추시고 적어보셨으면 여러분 다음 영상 보고 올게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등록된 이 도시 역시 지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는데 네팔 지역에서 이런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조각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 같은 지각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네팔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곳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역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생긴 산맥입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은 매년 5cm 정도씩 마주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 아래쪽에는 오랜 시간 충돌 에너지가 쌓여 형성된 단층대가 있는데요. 이 단층대가 쌓여있는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 깨질 때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의 골이라고도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 역시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이나 필리핀판과 만나 대형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띠 모양을 이루며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는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어긋나면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 다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5년에 칠레에서는 칼부코 화산이 폭발하였고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시나봉 화산이 폭발하였대요. 그리고 또 2016년에는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일어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죠. 그렇다면 이 화산활동과 지진은 왜 발생하냐는 거예요. 화산활동과 지진은 왜 발생할까? 여러분, 화산활동과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산활동은요,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빠져나오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진은요?
지진은 대부분 지층이 끊어지면서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거나 마그마가 이동할 때에도 발생됩니다. 불가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은 화산 활동이랑 지진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뜸을 뚫고 지표로 나올 때 용암이나 화산기체, 크고 작은 고체 물질 등이 분출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산활동이 뭐라고?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용암이나 화산기체, 크고 작은 고체물질들이 이렇게 분출이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화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용암은 뭐냐면 여기에서 마그마에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간 걸 용암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럼 화산활동은 이거고 지진은 그럼 뭐냐? 지진은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구나. 땅이 왜 흔들려? 지구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됐기 때문이구나 해서 대부분의 지진은 지층이 끊어지면서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거나 마그마가 이동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층이 끊어지면서 방출이 되고 또 화산이 폭발하거나 마그마가 이동하면서 지진이 생기는구나, 땅이 흔들리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화산 폭발은 마그마에 포함된 기체 압력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뻥 우리가 사이다도 흔들어서 이렇게 뚜껑을 빼면 뻥 하고 터지잖아요. 뚜껑을 굳이 열지 않아도 막 흔들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체 압력이 증가해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지진 발생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방출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진이 발생한 지점 자체를 여러분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이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원과 진앙은 달라요. 지진이 발생한 진원, 끊어진 지점이 진원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지진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낼까? 지진의 세기를 보도할 때 규모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규모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진으로 방출된 에너지 양이 많을수록 규모가 크죠. 지진의 세기를 보도할 때 규모라는 말을 쓰는데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말이 규모구나. 그 다음에 또 지진의 세기는 어떤 지역에서 사람이 지진을 느끼는 정도나 건물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규모고 하나는 진도구나.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구나.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진도는 어떤 지역에서 사람이 지진을 느끼는 정도나 건물의 피해 정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진의 세기를 두 개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규모,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의 양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은 진도인데 사람이 지진을 느끼는 정도나 건물의 피해 정도로 지진의 세기를 표현을 합니다. 규모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 진도는 로마 숫자로 표기하게 돼요. 그렇다면 다음 활동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세기를 알아볼 건데 여러분 해보기 활동을 직접 해볼게요. 자, 서울, 부산, 경주 중 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지역에 따라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을 해보세요. 자, 멈추고 해보기 활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보기 활동을 다 하셨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일단 경주에서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서울은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약하게 흔들렸고, 그다음에 경주는 지붕에 기어가 떨어져 나갔고, 부산은 고층 건물이 약하게 흔들렸다. 그렇다면 서울, 부산, 경주 중 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얘들아? 진도는 어떤 지역에서 사람이 지진을 느끼는 정도나 건물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은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약하게 흔들린 거고, 부산은 고층 건물이 약하게 흔들린 거고, 경주는 지붕에 기와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경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피해 정도가 가장 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진을 느낀 정도도 심해서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주, 왜 경주냐?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가 경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이 있을 거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왜 진도가 다르게 나타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에 따라 왜 진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 그렇지.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거리가 각각 다른 거야. 경주는 그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좀 더 큰 거고, 조금 떨어진 부산에서는 고층 건물 흔들린 거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는 이제 천장의 전등이 약하게 흔들리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밑으로 읽어보시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도는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의 거리, 지층의 강하고 약한 정도, 이제 땅이 좀 강하냐 약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건물의 상태 등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같은 경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진 설계가 단단하게 되어 있다면 건물의 피해 정도가 좀 적겠죠. 근데 이제 부실공사를 했거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크게 되니까 진도는 피해 정도, 사람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 흔들림의 정도와 피해 정도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의 세기 비교는 규모로 할까요? 진도로 할까요? 얘들아, 규모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규모로 하냐면, 비교를 하려면, 좀 측정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게 필요한데, 진도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세기를 비교할 때,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여 나타내는 규모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방출했느냐, 그게 이제 규모잖아요. 그걸로 측정한다는 거지 사람이 느끼는 피해 정도나 흔들림의 정도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비교할 때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측정을 하지만 비교를 할 때는 규모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지진이 더 잘 발생하는 데가 있고 화산 활동이 좀 더 발생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 활동과 지진은 어디에서 자주 발생하냐 이걸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화산활동이나 지진은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게 돼요. 화산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산대라고 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지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 탐구활동을 해볼게요.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를 알고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록 259쪽, 260쪽, 261쪽을 떼주세요.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어쨌든 259쪽, 260쪽, 2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하는 방법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에
볼케이노 KMG를 칩니다. 볼케이노 KMG를 들어가면 두 번째 거가 있어요. 두 번째 거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스미소니안 볼케이노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고 다운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눌러서요. 뭘 하시냐면요. Earthquake KML 이렇게 치면요. 이거 두 번째 거 Earthquake를 이거 누르면 자동적으로 다운이 돼요. 이거를 두 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구글 어스를 치시면 됩니다. 구글 어스 아이고 잘못 쳤네. 구글 어스 치면은 이게 돼요. 그러면 어스를 실행을 하시고 어스가 실행됐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좀 지워볼게. 자, 일단은 내가 1, 2, 3, 4, 5, 6 중에 뭐를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은 2번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 주변을 할 건데요. 네, 2번, 선생님은 2번 여기에 있는 부록 잘 안 보여. 미안. 부록 260, 260페이지 2번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해온 건데, 이거는 해본 거니까 삭제를 하고 얘도 삭제를 할게요. 여기 프로젝트를 누르면 여기에 열기가 있어요. 열기에서 컴퓨터에서 KML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요. 우리가 뭘 했냐면 이렇게 다운받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진 발생 부분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에 얼트케이크 했고 여기 뒤로 가셔서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누르시고 컴퓨터에서 KML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다운받았냐? 스미소니안 볼케이노 다운받은 거 있죠? 그거를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를 선생님은 한국이랑 일본 쪽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 쪽을 봐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노란색과 그 주황색 점은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진 발생 장소가 있죠? 이게 2번이에요. 지진 발생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를 선생님 지금 안 보이게 해놨는데 화산 표시를 누르면 여기에 이런 폭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화산 폭발 이거고 우리 한국에도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백두산. 백두산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해저의 화산이 또 있다고 했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화산 폭발했던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면 여러분 이런 지진 난 부분과 화산 활동이 있던 부분이 거의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부분 가시면 여기죠?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산 활동이 많이 있고 지진은 이쪽 부분에서 더 많네요. 여기 이탈리아 이 부분도 지진, 화산 활동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번 부분 이 부분인가요? 3번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 지진 부분이 이렇게 일어났고 거기에 또 화산이 이런 식으로 또 분포되어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구나. 우리 4번도 한번 가볼게요. 4번도 노란 색깔 부분과 붉은 색깔 점이 있죠. 지진 났던 곳.
근데 여기도 보면은 다시 화산 활동도 비슷한 지점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번 남아메리카 쪽도 비슷하죠. 산맥과 지진이 좀 일치한다. 그리고 6번 아메리카 끝부분과 이쪽 6번 이쪽 부분도 여기는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었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세계 여행하는 것만큼 세계 여행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시 끄고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발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나요, 여러분?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었어? 화산대와 지진대는 긴 띠 모양을 이루고 있었죠. 긴 띠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두 번째,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의해 볼까요? 사실 보면 화산이 많이 분포하는 화산대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이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구글어스를 껴버렸네. 볼케이노 KMG를 쳐서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지올러지 레이어에서 플레이트 바운더리 이게 판의 경계거든요. 이걸 다운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구글어스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새 프로젝트를 해서 컴퓨터에서 KML 파일을 가지고 오면 여기 판의 경계까지 볼 수가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판의 경계를 봤다? 그러면 한번 봐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일본이나 이쪽을 본다고 하시면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의 경계에 따라서 이걸 보이게 해볼게요. 이 화산이나 그 다음에 이 지진. 지금 이렇게 점들이 보이면 이게 대체적으로 화산대와 이 지진대, 화산대는 빼보고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체로 판의 경계에서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체로 판의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구나. 여기도 판의 경계잖아요. 이렇게 지진 활동이 일치하구나. 또 화산대도 이렇게 판의 경계와 굉장히 유사를 하구나. 이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이걸 봐서 여러분 보시면 화산이 많이 분포하는 화산대와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까닭을 과정 2, 우리가 과정 2번이 뭐였냐면 이렇게 활동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해봤으니까 왜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두 번째 열쇠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가 얘들아 어디에 있지? 얘들아 아이슬란드는 그때 위치에 찾았을 때 아이슬란드 얘가 아이슬란드네요. 아이슬란드 이렇게 있어요. 화산활동 지우고 여기가 아이슬란드인데 여기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 화산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여기도 옛날엔 지진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데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일어나는가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렇죠. 아이슬란드가 판의 경계에 위치하여 화산대와 지진대도 함께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되셨죠? 이렇게 답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현황도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 동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과 판 경계, 그러니까 화산대와 지진대와 판 경계를 비교해 볼 거예요. 판 경계는 이렇게 생겼죠.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화산대는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띠 모양을 이룹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띠 모양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판 경계, 화산대, 지진대 이걸 합쳐보면 화산대 및 지진대는 판 경계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과서를 통해서 보실게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띠 모양을 이룹니다. 이렇게 대체로 띠 모양을 이루게 되고 그림과 같이 태평양 가장자리, 여기 태평양 가장자리 보이시죠? 태평양 가장자리와 대서양 중앙지역, 대서양 여기 중앙지역, 태평양 가장자리, 대서양의 중앙지역, 그리고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있는 지역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또한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데 왜냐?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는 판의 이동으로 지각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그래서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렇게 엇갈린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벌어지는 형태가 있다 했잖아요. 어쨌든 판의 이동, 그게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였는데 그게 판의 이동으로 지각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게 화산대와 지진대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하게 되는구나 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화산대와 지진대, 그 다음에 화산 활동과 지진이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화산대, 지진대, 판의 경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 따라서 그 화산대와 지진대가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구나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으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지역에서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지진의 세기를 선생님이 두 개로 표현한다 했어요. 에너지, 지진이 내뿜는 에너지가 규모, 그 다음에 느낀 정도나 피해를 기준으로 나타낸 진도가 있죠. 두 번째. 화산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여러분 우리는 화산대라고 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뭐라 그래요? 지진대라고 얘기합니다. T처럼 생겨서 대라는 말을 쓰죠. 자, 3번.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여러분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활발한 까다? 아까 여기에서도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화산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했는데 왜 화산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할까요?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좀 이쪽으로 또 가볼까요? 태평양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태평양 가장자리 판은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판의 경계에 따라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는데 왜 태평양 가장자리가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죠? 왜? 그렇죠. 태평양 가장자리는 어디에 해당한다?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 화산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륙 이동설에서 화산활동과 지진 활동까지 왔어요. 화산활동, 지진 어떻게 된다?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를 한다. 그 다음에 지진의 세기를 알아내는 게, 표현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규모, 하나는 진도. 규모는 에너지 방출량, 지진이 났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에 따라서 규모로 나누고, 진도는 뭘로 나눈다?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지진을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를 진도로 표현을 한다. 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풀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57에서 59페이지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